최근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놀라운 영상 한 편을 공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24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까지 고작 3m 남겨둔 충격적인 상황이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최근 기밀 해제된 문건들을 통해 공개되며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항공 전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중국이 미국을 도발하려다 제 무덤을 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 양국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향은 정반대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중국 공군이 우려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으며 심지어 미 공군 사령관이 한국 공군이면 충분히 대등한 전투가 가능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26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공개한 영상으로 불과 이틀 전인 24일 미국 최대의 전략폭격기 B-52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남중국해 국제공역에서 야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B-52 폭격기를 불과 10피트 이내까지 접근하며 위협 비행을 하는 전투기의 정체는 중국의 제-21 전투기였습니다. 미 사령부에서는 중국 전투기의 미군기 차단 시도는 시야가 제한된 야간의 국제항공 안전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열악한 비행 기술을 보여주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조종사가 미숙한 조종으로 충돌을 일으킬 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21이면 중국군에 배치된 지 20년 된 전투기인데도 이제 막 배치된 신형기처럼 미숙한 기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미국에서 공개했던 문건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17일 미 국방부는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이 미국의 군사 작전을 방해하려 시도한 상황을 담은 이미지와 비디오 모음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개한 이미지와 비디오 모음은 총 15건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외에도 국제법을 어기며 미군의 작전을 방해한 180건이 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전투기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항공기에 손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까지 다가와 위태로운 위협 비행을 실시했는데요. 덕분에 미군은 중국 전투기의 기동 장면과 무장 상태를 매우 근접해서 촬영하며 돈 주고도 못 얻는 적성국 주력기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여기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안전한 작전 수행 능력을 침해하려는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기타 행위라는 부제를 붙이며 아마추어스러운 중국군 행태를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중국에서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 젠20과 미국의 F-35가 동중국 해상에서 공중전을 그것도 도그파이팅을 벌일 뻔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미국은 모의 공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고 중국은 이에 맞서 공중정찰 임무를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제-16과 젠-22, 미국 측에서는 F-35 두 대가 작전에 투입되었는데요. 이때 중국 측 제-16이 대치 상황이 아닌데도 적외선 센서 IRST로 F-35를 무단으로 먼저 타겟팅했고 레이더 디플렉터로 이미 중국 측 전투기의 위치를 식별하고 있었던 F-35는 이에 즉시 젠-20을 상대로 공중 근접전, 즉 도그파이팅을 위한 포지션을 취했다고 합니다. 젠-20은 뒤를 잡히자 회피 기동을 하며 대항했지만 F-35를 뿌리쳐낼 수 없었고 양측이 포문을 열지 않은 채로 꼬리잡기 싸움을 이어가다가 중국 측의 지원기가 도착하자 서로 물러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대부분의 정보가 기밀로 처리되어 언론에는 대략적인 사실만이 공개됐었는데요.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인 케네스 윌즈바흐가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와의 화상 대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양측 전투기가 근거리에서 조우했다는 내용까지는 공개했으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중국 파일럿들이 꽤 잘 조종하고 있으며 젠-20의 명령과 제어 시스템에 비교적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정도로 말을 아꼈었죠. 하지만 이는 거칠애에 불과했고 이때 미국이 실제로 판단한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 F-35는 철저한 근접 전투로 젠-20을 공지로 몰아넣었습니다. F-35 두 대는 젠-20을 나선 형태를 그리며 추격하는 시저스 매뉴버를 선보였으며 이는 요즘같이 시계 밖에서 미사일을 날려 싸우는 BVR 전투에선 볼 일이 없는 완전한 근접 기동 전술이었습니다. 젠-20은 회피 기동으로 도망쳐보려고 했지만 F-35의 기동선과 조종사들의 포지셔닝 실력이 압도적이라서 꼬리를 내주는 데드6 상황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젠-20에는 근접전의 최소 조건인 기총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어졌다면 F-35가 기동만으로 젠-20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료 고갈이 될 때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사냥이죠. 서로 포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이 모의 도그파이팅의 승자는 명백히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전투기 설계에서부터 근접 전투라는 것을 전혀 상정하지도 않았던 데다가 파일럿들 역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노하우와 숙련도가 가른 승부였습니다. 급속히 성장한 중국 공군은 미국이 두 번이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갈고 닦은 갖가지 상황에서의 공중 전투 기술을 선보이자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급하게 미국 기술을 베껴서 BVR 전투만 가능하게 훈련된 중국 파일럿과 근접전을 포함한 수많은 전투 상황에서의 싸움법을 완전히 숙달한 뒤에서야 BVR을 수행하는 미국 파일럿의 숙련도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수준이었죠. 이처럼 중국의 생각 없는 도발 덕분에 미 공군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쌓았고 하나의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바로 공중전에 있어서는 향후 10년은 중국을 상대로 질 일은 없겠다는 것이죠. 지난 9월 13일 케네스 윌즈바흐 사령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항우주군 협회 심포지엄에서 제니1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작년 3월 했던 발언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중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5세대 전투기가 F-35처럼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지배적 우위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 전투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윌즈바흐는 중국인들이 베껴가는 데에는 능하지만 항공기 기술 대부분은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보유한 전투기와 비교할 때 이 시점에서 제니10은 지배적인 항공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미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큐 브라운 대장도 제니10에 대해 밤잠을 설칠 대상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던 바가 있죠. 미국은 당시 사건을 분석한 판단을 바탕으로 작년 3월 당시 중국이 잘하고 있더라는 입장을 번복하고 중국의 공중 전력이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윌스버그는 또한 우리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갖는 고도의 훈련 수준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매우 큰 열세에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직접적으로 예로 들어가며 미국과 함께 훈련하고 비행하는 우방국들은 중국 공군 수준의 숙련도라면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제니10의 성능 역시 그동안 수차례나 구설수에 올랐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진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래도 제니10은 엔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겉보기로는 호랑이지만 심장은 고양이와 같다고 조롱받곤 했습니다. 중국은 제니10을 설계하면서 미국의 F-22를 철저히 모방했는데요. 아무리 이들이 베끼기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한들 엔진만큼은 베낀다고 베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공군 전력은 KF-21을 필두로 하여 무서운 속도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KF-21 보라매는 아직까지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뛰어난 기동성과 F-35 수준의 A4 레이더, 공대공 미사일의 조합으로 지금 당장 제니10과 교전하더라도 5대5의 승률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 전력화에 앞서 스텔스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F-35 25대 추가 구매를 결정했으며 공군의 가장 강력한 킬체인 F-15K의 개량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KF-21의 양산이 내년으로 다가오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보유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은 듯한데요. 윌스버그는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 전투기를 흔히 1대1로 비교하지만 이런 비교는 미 공군의 훈련 강도나 미국이 우방국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 훈련을 하는 상호 운용성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발전하는 한국의 공군 전력과 함께하면 중국한테 패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은 제니10의 대량 생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세 자릿수에 달하는 제니10을 양산해서 2025년에는 보유량 500대를 넘길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역시 이들의 압도적인 물량만큼은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과 같이 그 질 자체는 떨어진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는 상황. 중국이 스스로 주장하는 내용대로라면 제니10은 개발을 멈추고 6세대 전투기로 바로 이행해도 될 만큼의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5세대 전투기의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제니10은 수준 미달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공중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전투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올 리 없죠. 한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으로부터 KF-21의 현 시점 성능이 5세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추후 10년이 넘도록 KF-21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 개발 계획이 이어지게 되어 있으며 그 도중에서 확실히 5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성능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줬듯이 5세대로 같이 묶인다고 해서 다 같은 5세대가 아니죠. 중국이 목소리를 높여 KF-21을 욕할수록 중국이 KF-21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KF-21이 배치되고 난 이후에도 중국 공군이 지금과 같은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